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다. 윤석열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떠올린 성경구절입니다. 법원이 희한한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법리적 탈옥을 시킨 지 124일 만에 그는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윤 어게인입니다.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다시 거리를 활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변호인들을 시켜 관련자들을 압박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에게는 내란 유죄 판결이 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이제 꼼수는 그만 부리고 반성하며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내란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죄 우두머리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3특검이 다루는 모든 사건에 김건희 씨 지문이 가득합니다. 계엄 하루 전 김건희 씨는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시 국회에는 김건희 특검법 제2요구안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 사건 조사를 앞두고 김주현 민정수석과도 비화폰 통화를 했습니다. 국정원장과 민정수석이 심부름 업체 직원입니까?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에는 검사, 법사, 무당이 출연합니다. 들여다보니 지난 3년 대한민국 국정은 김건희 씨 말과 문자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명태균 씨에게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라고 전화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는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했다,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 라고 명 씨에게 통화를 했답니다. 최일병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연루된 인물이 수사 외압 및 구명 로비 사건의 핵심으로 의심받습니다. 모든 추문과 의혹에 등장하는 대통령과 배우자를 보고 모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까? 국민적 의혹의 답은 간단합니다. 검찰 권력 때문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만들고 함께 누렸습니다. 검찰 개혁 없는 특검은 반쪽에 불과합니다. 군부 독재 타도의 꼭지를 딴 하나회 해체처럼 특검 수사는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검찰의 음습한 지배를 끝내야 합니다. 그에 앞서 당장 필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갈 것이 아니라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김건희 씨 구속,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국민 뜻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동안 윤 어게인을 외친 사람들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윤석열이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윤 어게인 구속 축하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겐 육체적 고통이 힘들고 윤석열에겐 술이 없는 것이 힘들겠지만 상식을 가진 국민들에겐 죄 지은 자가 뻔뻔하게 웃으며 활보하는 모습이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많은 것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걸어들어가 걷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음에도 의사가 웃으며 강제 퇴원시키는 비인간적인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구약을 통째로 외워 기적이 일어난 것인지 3분간 휠체어를 타고 어지럼증이 치유되어 벌떡 일어난 김건희가 집안에서 과일을 먹느라 전화를 안 받아서 학위 취소를 못하고 있다는 말 같자는 소리를 계속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표절검사 프로그램에 넣으면 30초 안에 답이 나오는 표절조사에 3년이 걸리는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뉴라이트가 반민족 행위를 하며 낄낄대는 일을 더 용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SRT 특실의 거북선 일장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뉴라이트는 이승만도 인정하지 않은 1948년 건국을 우깁니다. 당시 일본은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을 위해 일한 것은 애국이지 매국이 아니다라는 헛소리를 짓거립니다. 그러면서 쌀을 수출한 것이지 수탈당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립대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합니다. 이것들 보세요. 같은 나라라며 같은 나라끼리 수출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홈쇼핑으로 물건 사서 서울에서 울산으로 택배 보내면 수출하는 겁니까? 그리고 교수님,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이 5억이고 간첩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신고해서 5억을 받지 않고 5년 징역을 살겠다니 미친 거 아닙니까? 이자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비루하고 비겁한 자들의 거짓 논리를 사회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어야 합니다. 주류 얘기하니 생각났는데 혹시나 서울구치소는 주류가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기 바랍니다. 짧은 정치 경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쿨폰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러는지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플레 뚜껑을 핥아먹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서민의 삶을 알겠습니까? 의원들이 통장에 수십억씩 현금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하는 수구정당입니다. 후원금도 뭉태기로 받는 부자정당이죠. 옛날엔 차떼기로 받았는데 요새는 푼돈 50억 정도는 그냥 아들 퇴직금으로 받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민들에게 쓰는 돈은 아깝고 대기업과 가진 자들이 그 혜택을 보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이득이 되니까.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은 법인세를 5% 깎아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세수가 80조에서 10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위 1%의 초대기업이 이 중 85% 정도를 부담합니다. 즉 5조 원 가까운 혜택을 대기업과 재벌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가장 힘든 건 서민과 자영업자들이었는데 왜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줍니까? 윤석열이 취임 직후한 짓도 그랬습니다. 윤석열은 3천억 이상 세금을 내는 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3% 낮추겠다면서 대기업 총수들에게 언제든 저녁 먹으며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세금을 해마다 20, 30조씩 깎아주면서 대통령이 보자고 하면 무슨 선물을 가져가야 될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정경유착도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어떤 언론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국민들이 아니라 부자만을 위하는 국민의힘, 더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 잘하는 조국혁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다 파서 정의구현을 끝까지 실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윤어게인 미션 클리어. 사필 규정.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정의로운 아침입니다. 최근 서울의 낮 기온이 37.1도까지 올라 1908년 근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더운 7월이라고 합니다. 야외에서 몇 분 서 있기도 힘들어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늘이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폭염입니다. 하지만 이런 폭염 속에서도 그늘 한 점 없는 야외에서 온몸으로 땡볕을 그대로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노동자들입니다. 또한 건설 노동자들 역시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폭염에 노출된 5개 노동자들에 대해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희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의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구조 당시 그의 온도는 40도였습니다. 40도 상상이 가십니까? 폭염이 계속되는 한 이렇게 노동자들은 계속 일터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막기 위해 작년 10월 폭염 시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화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3일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 일할 경우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5월 23일 대통령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사용자의 의무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회를 요구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후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폭증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이틀 전 불이 나게 해당 규정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이 죽어야만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까? 이래서 재난이 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감온도 33도는 심혈관 질환, 신경계 이상, 근육 경련 및 탈수 등의 신체 변화를 가져오는 온도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그 잘난 위원님들은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시원한 실내에서 폭염 시 노동자 안전대책이 과도한 규제라고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 역시 뻔히 폭염으로 노동자들의 위험이 가중되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설거머니 발을 빼더니 황급히 다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들에게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상태에서 단 10분이라도 야외에 서 있어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재심의를 요청한다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담기지 못한 폭염시 노동자들에게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음과 싸우지 않도록 노동자들에게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새 정부가 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터로 출근하여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아들, 딸,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폭염시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동식 냉방기 설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당부드립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은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100번 양보하여 경제적으로 따져보아도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는 노동력 상실과 그로 인한 업무 저해 및 각종 비용이 발생하고 기업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터에서 죽지 않는 그런 너무나도 상식적인 세상, 그것이 바로 광장의 시민들이 바랬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상입니다.